안녕하세요. 코딩 가이드 A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텝 4 세션 스테이트를 이용한 기억과 개인화 추가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에이전트 팀 위임을 통해서 다양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각 상호작용이 항상 새로 시작하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에이전트가 과거 대화나 사용자 선호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정교하게 문맥을 이해하는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억,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ADK는 세션 스테이트 기능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세션 스테이트가 뭐냐면요. 특정 사용자 세션, 이제 앱네임, 유저 아이디, 세션 아이디로 식별이 되는 특정한 사용자 세션에 대해서 파이썬 딕셔너리를 제공합니다. 이 세션이라는 거에 state라는 속성으로 제공이 돼요. 이 state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세션 내에서 여러 대화 턴에 걸쳐서 정보를 지속시켜 줍니다. 대화가 계속 이루어질 때 이 state가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기억이 누적이 된다는 거죠. 에이전트와 도구는 이 상태, 이 스테이트에 접근해서 읽거나 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부 정보를 기억하고 행동을 조정하며 응답을 개인화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이 스테이트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도구, 툴이 상호작용하는 방법인데요. 툴 컨텍스트라고 하는 이 객체를 통해서 스테이트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도구, 즉 툴은 툴 컨텍스트라는 객체를 인자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마지막 인자로 선언되면 ADK가 자동으로 전달하는 거 잠시 후에 보게 될 텐데 이를 통해서 툴 컨텍스트 state를 통해서 세션 상태, 세션 스테이트에 직접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도구를 실행하던 중에 선호 정보를 읽거나 결과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호 정보라는 거는 유저의 프리퍼런스를 읽는다는 거예요. 이게 도구에서 읽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아웃풋 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웃풋 키는 에이전트가 종료될 때, 에이전트가 응답을 하면서 종료를 할 때, 그때 이 아웃풋 키로 제공한 키 위치, 요 키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세션 스테이트는 결국 파이썬 딕셔너리거든요. 그래서 키 밸류 쌍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키를 정해주게 되면 이 키 위치에 최종적으로 했던 응답 리스폰스가 저장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 스텝에서 웨더 보팀에 이렇게 향상을 시키게 되는데요. 인메모리 세션 서비스를 새로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에 사용자의 선호도를 지정합니다. 이 웨더를 반환해 줄 때 템퍼레처 유닛을 어떤 것을 쓸 것인지, 셀시우스를 쓸 것인지, 파렌하이트를 쓸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 선호도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 선호도를 툴 컨텍스트를 통해서 읽어드리고 출력 형식을 셀시우스 혹은 파렌하이트로 조정하는 get weather stateful 이라는 상태를 인식하는 날씨 도구를 사용할 겁니다. 기존의 get weather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없이 그냥 마킹만 해줬었죠. 이번에는 마킹 기능에 스테이트를 읽어드리는 기능까지 추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루트 에이전트를 업데이트해서 이 상태를 인식하는 get weather stateful 도구를 사용하게 하고요. 최종 날씨 응답을 아웃풋 키를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실행하면서 초기 상태, 우리가 초기의 선호도를 초기화해 줄 건데 이 상태가 도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 거고 상태를 수동으로 변경한 다음에 처음에 셀시우스에서 파렌하이트로 변경을 한 다음에 어떻게 동작이 바뀌는지 확인할 거고요. 아웃풋 키가 어떻게 응답을 저장하는지도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새로운 세션 서비스를 만들고 초기 스테이트를 한번 같이 지정해 보도록 합시다.
인메모리 세션 서비스를 새로 만들어 주고요. 변수명의 뒤에 이제 언더스코어 stateful이라고 붙여주고 있습니다. 세션 아이디도 stateful, 유저 아이디도 stateful 해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고요. 이니셜 state를 지정을 해줄 겁니다. 이 이니셜 state는 state, 요 세션 state의 초기 값입니다. 세션 state의 초기 값으로 유저 프리퍼런스 템퍼레처 유닛을 셀시우스로 세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유저 프리퍼런스 템퍼레처 유닛이라는 키로 접근을 했을 때 셀시우스라는 값을 반환해 준다는 거죠. 이 딕셔너리를 우리는 state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create 세션을 통해서 세션을 만들어 줄 때 이렇게 state에 initial state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 initial state는 요거죠. 유저의 선호하는 템퍼러처 유닛이 셀시우스다 라는 정보를 삽입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세팅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려면요. 요 세션 서비스 스테이트풀에서 세션을 가져오고요. 이 앱네임, 유저 아이디, 세션 아이디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세션을 가져오고 그 세션의 스테이트에 접근을 해서 우리가 초기화한 스테이트가 잘 들어가 있는지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출력이 될 거는 이니셜 세션 스테이트가 우리가 해준 대로 요 유저 프리퍼런스 템퍼러처 유닛이 셀시우스로 잘 지정되었는지를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실행해 보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는 이 상태를 인식하는 날씨 도구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기존의 날씨 도구 getWeather와 달리 getWeatherStateful은 toolContext라는 인자를 추가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toolContext를 통해서 state에 접근할 수 있고요. 이를 이용해서 user preference temperature unit 값을 읽어드리고 이에 따라 셀시우스 혹은 파렌하이트로 포매팅을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핵심 개념은 툴 컨텍스트인데요. 이 도구 로직과 세션 컨텍스트 간의 다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코드로 보면 굉장히 간단하니까요. 코드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베스트 프랙티스를 보시면 딕셔너리에서 get을 이용해서 가져오는 것이 좋다라고 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딕셔너리에서 키 이런 식으로 보통 접근을 하죠. 딕셔너리에 키를 줘서 밸류에 접근하는 방식이 보통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요 키라는 키가 없는 경우 딕셔너리에는 키가 없다라고 하면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렇게 get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키가 딕셔너리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디폴트 밸류를 밸류로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스테이트가 초기화가 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 디폴트 밸류를 반환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get을 이용을 해서 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제 getWeatherStateful을 같이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getWeatherStateful이 원래 getWeather가 city를 입력으로 받았던 거 요건 똑같고요. 추가 인자를 하나 더 받습니다. 툴 컨텍스트를 받아주는 건데요. 요 핵심 개념에서 이야기했었던 툴 컨텍스트가 이것이죠. 그래서 툴 컨텍스트라는 변수로 이렇게 받아주고요. 이 툴 컨텍스트에 스테이트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툴 컨텍스트에서 스테이트로 접근을 하면 세션 스테이트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딕셔너리죠. 그러니까 get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유저 프리퍼런스 템퍼러처 유닛 우리가 초기화해 준 것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가 선호하는 유닛이 무엇인지 이렇게 셀시우스인지 파렌하이트인지 받아올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 초기화가 되지 않아서 요 키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셀시우스로 안전하게 초기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은 섭씨로 설정을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T 입력받은 거는 대문자를 소문자로 다 바꿔주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도 다 없애주는 노멀라이즈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 한 거가 마킹
요 막 웨더 DB에 있는지 없는지 봐서 있으면 요런 처리를 해줍니다. 막 DB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섭씨로 저장이 처음에 되어 있어요. 뉴욕, 런던, 도쿄 전부 다 셀시우스 템퍼레처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번에 컨디션이라는 게 추가가 되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요 시티 노멀라이즈드가 막 웨더 DB에 존재한다면, 즉 뉴욕이나 런던이나 도쿄에 대한 걸 물어봤다면 그 값을 가지고 와서 요 처리를 해줍니다. 이 처리가 가장 핵심 처리라고 볼 수 있겠죠. 프리퍼드 유닛을 우리가 가져왔는데 이 프리퍼드 유닛이 파렌하이트라면 요 화씨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해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섭씨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템프 밸류와 템프 유닛을 우리 사용자가 선호하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는 거고요. 그렇게 리포트에는 웨더가 시티고 컨디션이 어떻고 템퍼레처 밸류와 템퍼레처 유닛은 선호도에 맞춰서 개인화한 대로 출력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 툴 컨텍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추가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킹되어 있는 밸류를 채워 넣어줬다 라고 하면 그때 툴 컨텍스트의 스테이트에 보면 last city checked stateful이라는 요 키에 city를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마지막으로 날씨를 체크했던 도시가 어디인지를 저장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세션에서 대화가 이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런던을 처음에 물어봤으면 런던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도쿄를 물어보면 도쿄로 업데이트돼서 런던은 삭제되고 도쿄로 변환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get weather stateful을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위 에이전트를 재정의하고 루트 에이전트도 업데이트 해주도록 합시다. 하위 에이전트는 그리팅 에이전트와 페어웰 에이전트를 동일하게 사용을 다시 할 거고요. 이 부분은 다른 점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보면 아웃풋 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루트 에이전트의 최종 응답을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추가하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약간 인스트럭션이 조금 변경되어 있어요. The tool will format the temperature based on user preference stored in state라고 해서 이 상태에 저장되어 있는 유저의 프리퍼런스에 따라서 템퍼레처를 포맷해 줄 것이다 라는 내용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죠. 이게 get weather에서 get weather stateful로 변경되면서 생긴 변경점입니다. 자, 그리고 아웃풋 키에 보면 last weather report라는 이런 아웃풋 키를 지정해 주고 있죠. 이 아웃풋 키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이 에이전트가 동작을 해서 응답을 해줄 때마다 last weather report라는 키에 밸류를 저장하게 됩니다. 도쿄에 대해서 물어보면 도쿄에 대해서 응답을 한 게 여기에 저장이 되고요. 만약에 그리팅을 했다. 그래도 저장됩니다. 이 last weather report라는 이름을 썼다고 해서 그리팅이나 페어웰이 저장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루트 에이전트 모델이 결국 응답을 한 거, 최종 응답한 게 여기에 저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과 같이 러너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실행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상태 흐름을 테스트해보고 상호작용을 직접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흐름으로 진행하게 될 거예요. 먼저 런던의 날씨를 물어보고 상태를 파렌하이트로 바꿔줄 겁니다. 기존의 셀시우스 초기값인데 파렌하이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뉴욕에 대해서 물어본 다음에 에이전트에게 인사를 해서 그리팅 에이전트 위임이 여전히 잘 되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스테이트에 어떤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상태를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할 때 왜 우리가 직접 업데이트를 하는지를 보면요. get session을 이용을 하면
세션의 복사본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get 세션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세션 서비스 스테이트풀의 내부 상태를 직접 수정을 해주게 될 겁니다. 요거를 보면서 이야기 또 할 거고요. 실제 서비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직접 딕셔너리에 접근해서 수정을 하진 않고 도구나 에이전트가 이벤트 액션즈라는 것을 반환함으로써 상태를 변경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실전을 할 때 그때 또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실제 코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What's the weather in London?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Session Service Stateful 여기에 접근을 해서 Sessions에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직접 접근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직접 접근을 해야 그래야 요 스테이트 값을 실제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mname, user id stateful, session id stateful로 접근을 해서 거기에 state에 접근을 해서 user preference temperature unit을 파렌하이트로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경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뉴욕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이번에는 기존에 셀시우스로 답했던 것과 달리 파렌하이트로 답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팅을 한 번 더 해줍니다. 하이라고 하면 헬로 데어라고 답을 하겠죠. 그리팅 에이전트가 위임을 받게 되면서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파이널 세션 스테이트를 확인을 해줄 건데요. 세션 스테이트를 받아와서 세션 스테이트에 유저 프리퍼런스 템퍼러처 유닛을 출력해주면 파렌하이트이 출력이 될 겁니다. 최초 셀시우스였다가 우리가 강제로 파렌하이트로 변경해줬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last weather report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 키로 우리가 지정을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이전트의 마지막 출력이 여기에 들어있을 겁니다. 마지막 출력 뭐죠? 헬로 데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last city checked stateful 같은 경우에는 도구 내에서 우리가 특정 도시의 날씨를 답해 줄 때 그때 업데이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뉴욕이 마지막으로 체크한 거기 때문에 뉴욕이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요거를 직접 실행해 보고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런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런던에 대한 답은 셀시우스로 답을 해준 거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강제로 파렌하이트로 변경을 해주고 뉴욕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뉴욕에 대해서는 파렌하이트로 답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하이라고 했을 때 정상적으로 그리팅 에이전트로 위임이 발생하게 되면서 say hello to이 호출되면서 hello there라고 출력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final session state를 보시게 되면 final preference는 파렌하이트로 되어 있고 final last weather report는 요 아웃풋 키로 지정된 거니까 hello there가 잘 저장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요게 저장이 되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요게 저장됐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게 저장이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Final Last City Checked는 뉴욕으로 지정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체크한 시티가 뉴욕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상태 읽기가 잘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 섭씨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화씨로 업데이트한 다음에는 화씨를 읽어서 잘 업데이트된 상태 읽기까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에서 상태 쓰기를 해준 거 Last City Checked Stateful이 뉴욕으로 잘 업데이트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위임도 잘 발생하는 거 확인을 했죠. 그리팅 에이전트로 위임이 잘 발생해서 하이에 대한 답을 헬로 데어로 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이때 아웃풋 키로 지정한 Last Weather Report가 잘 작동을 해서 마지막 응답인 헬로 데어가 지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툴 컨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도구 내에서 에이전트의 행동을 개인화할 수 있도록 세션 상태를 통합하는 걸 해봤고요. 아웃풋 키를 이용해서 에이전트의 마지막 응답을 세션 스테이트에 저장을 하는 간단한 메커니즘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요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도구에서 툴 컨텍스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에이전트의 응답을 아웃풋 키로 어떻게 잘 저장을 하는지 이것을 잘 마스터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은 스텝 5, 스텝 6로 넘어가서 가드레일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컬백을 이용한 가드레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